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은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그 불행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MBC는 처참히 무너지고 장악당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을 지났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KBS도 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방송 장악의 탐욕으로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폭주로 흥한 자 폭주로 망할 것입니다. 보복적 아니면 휴식 없이 지진 현장을 누비며 취재한 자들이 그러한가? 언론노조 KBS 본부에 묻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국무총리, 여당 대표, 장관들도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술판을 벌인 자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자신들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금 모금 방송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영원히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과 겁박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완장부대의 기세 등등은 MBC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철저히 왕따시키겠다, 한직으로 보내버리겠다, 파업에 참여하진 않는 직원들을 향해서 이런 소문들이 나돌자 그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은 방송 장악을 위해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더니 이사직까지 해임 아래 들고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 해임은 자유한국당의 권리 강탈입니다. 정부기관이 제1야당의 권한을 강탈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참으로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KBS 이사 한 분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KBS 이사의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올 결과는 끔찍할 거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내 소임은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맞고 터지면서 버티는 것 하나밖에 없다. 대신 잃는 게 너무나 많다.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강규형 이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원에 경고합니다. 현재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하명감사, 청부감사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KBS, MBC보다 더 공정한 방송을 본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이 결코 더 공정한 방송이 아닙니다. 언론을 놓고 총리의 생각과 야당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공야불, 야공여불,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야당이 공정하다고 합니다. 야당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중 잡대 없는 방송, 사실 보도를 하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방송 구현을 위한 방송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재방송법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의문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고치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후한무치 내로남불의 폭주는 이번 방송법 심사 때부터는 제발 끊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대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마음고생하셨을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대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가적 의기와 재난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는 정부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1차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반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주변 증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락가락 사드 배치 결정, 굴욕적 대중외교, 코리아 패싱을 자초한 무능한 안보정책, 애교 안보라인 내 불협화음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는 조업 중이던 홍진호가 북한에 납포되었다가 7일 만에 송환되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태평스럽게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에서는 홍진호의 피랍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나라 아닙니까? 지난 11월 13일에는 JS를 북한 병사 기순이 있었습니다. JSA 북한 병사는 기순 중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후송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JSA 남측으로 총격을 가한 최초의 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과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우리의 안보태세에 작동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JSA 기순 병사는 단순히 한 명의 북한 주민의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아닙니다. JSA 근무하는 북한 병사는 처우가 다른 누구보다도 양호한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 기순 병사의 수술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영양 상태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량 탈북 사태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북한의 이런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이한 대북관과 안보태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예산안 429조 편성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우리가 재정 여력이 될 때는 복지 예산 충분히 편성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규모로 복지 예산 대폭 확충했을 때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켜서 앞으로 국가 재정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재정 운영 수단이 한계가 나타납니다. 투자적 지출을 했을 때 미래가 열립니다. 투자적 지출이 대폭 이번에 복지 예산 확충으로 줄게 됐습니다. 미래 준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경직적 재정 예산으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이 정부의 새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때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문제와 물관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1982년도에 만들어졌고 딱 한 차례 개정 이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원점에서 다시 폐지를 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관리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인원화, 현재 국토부에 관리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어나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에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어나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바로 물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경제활동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은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그 불행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MBC는 처참히 무너지고 장악당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을 지났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KBS도 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방송 장악의 탐욕으로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폭주로 흥한 자 폭주로 망할 것입니다. 보복정국당의 권리 강탈입니다. 정부기관이 제1야당의 권한을 강탈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참으로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KBS 이사 한 분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KBS 이사의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올 결과는 끔찍할 거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내 소임은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맞고 터지면서 버티는 것 하나밖에 없다. 대신 잃는 게 너무나 많다.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강규형 이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원에 경고합니다. 현재 KBS 이사들의 법인 카드 내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하명감사, 청부감사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KBS, MBC보다 더 공정한 방송을 본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이 결코 더 공정한 방송이 아닙니다. 언론을 아니면 휴식 없이 지진 현장을 누비며 취재한 자들이 그러한가? 언론노조 KBS 본부에 묻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국무총리, 여당 대표, 장관들도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술판을 벌인 자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자신들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금 모금 방송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영원히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과 겁박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완장부대의 기세 등등은 MBC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철저히 왕따시키겠다. 한직으로 보내버리겠다. 파업에 참여하진 않는 직원들을 향해서 이런 소문들이 나돌자 그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은 방송 장악을 위해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더니 이사직까지 해임 아래 들고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 해임은 자유한국당 총리의 생각과 야당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공야불, 야공여불,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야당이 공정하다고 합니다. 야당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중잣대 없는 방송, 사실 보도를 하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방송 구현을 위한 방송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재방송법안이 재방송법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의문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고치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후한무치 내로남불의 폭주는 이번 방송법 심사 때부터는 제발 끊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대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마음고생하셨을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대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가적 의기와 재난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는 정부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1차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반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주변 증세를